안녕하세요. 아티클 모아태산의 아모테입니다. 오늘 아티클에서는 스페이스X라는 우주 비행선을 만드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가 CEO로 있는 또 다른 회사고, 이 회사에서 이미 많은 로켓을 발사했고, 우주 정거장에 물품을 전달하는 로켓을 발사하고 사람을 보내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해서 잘 아실 것 같고요. 또한 최근에는 미국 나사에서 달 탐사선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의 사업자로 선정돼서 더 유명해졌고, 또 앨런 머스크의 가장 큰 꿈인 화성에 사람을 보내기 위한 스타쉽이라는 로켓을 개발하고 있어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로켓들이 발사되는 곳이 미국 텍사스주 남단에 있는 보카치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아티클에서는 이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스페이스X에서 집을 팔라고 종용하고 때론 협박하기도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티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아티클은 지난 5월 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아티클이고요. 이 아티클의 타이틀을 보면 스페이스X가 이 마을에 있는 집들을 사고 있는데,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은 이러한 스페이스X의 집을 팔라는 종용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아티클의 무대인 보카치카라는 마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듯이 보카치카라는 마을은 이 스페이스X의 로켓이 발사되는 발사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어디인지 지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미국이 있고요. 지금 텍사스주가 있고, 여기는 멕시코고, 멕시코와 텍사스주의 경계, 텍사스 최남단의 해안가, 여기가 보카치카고요.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아주 경계선상의 해안선상에 있고, 여기에서 좀 더 확대해 보면 오늘 얘기가 되는 곳이 이 보카치카라는 작은 마을이고요. 그리고 이곳은 위성사진이라서 조금 시간이 돼서 이렇게 허허벌판으로 보이지만, 이곳이 스페이스X의 로켓을 생산하는 생산기지고요. 실제 로켓을 발사하는 곳은 이쪽으로 좀 더 가야 되는데요. 조금 더 줌아웃해서 보면 좀 전에 보였던 보카치카 마을이 여기고요. 발사대가 있는 곳은 이곳입니다. 이렇게 보면 꽤 멀어 보이지만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생산시설과 발사시설, 그리고 이 마을이 바깥으로 나가는 유일한 도로가 이 4번 고속도로인데요. 로켓이 발사될 때마다 폐쇄가 된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내용은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스페이스X의 로켓을 생산하는 곳이고, 여기가 보카치카 마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발사대입니다. 이 거리가 한 3km 정도 되니까 마을에서 발사대까지는 한 2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 발사대 장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스페이스X에서 이 보카치카에 사는 사람들에게 집을 팔라고 계속 종용을 하고, 일부 사람들은 집을 팔고 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집을 팔라는 제안에도 집을 팔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여성은 집을 파는 걸 거부를 했다고 하고요. 이 여성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 있는 1600갤론의 물탱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이 물탱크를 훔쳐간 게 스페이스X의 직원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스페이스X 측에서는 이게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다 라고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탱크의 비용을 배상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겠지만 가구 수가 한 30여 가구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왜 스페이스X에서 이 보카치카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집들을 사는지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뒤에 가면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스페이스X에서 집을 팔라고 하는데 팔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의 이유는 더 큰 금액을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집을 팔지 않고 버텨서 더 큰 금액을 받으려는 게 어떤 욕심 때문이라고 보긴 힘들 것 같고요. 뒤에 가면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 지역이 작은 마을이고 보통 은퇴해서 나이 든 분들이 들어와서 사는 곳인데, 이곳에서 갑자기 시중가보다도 그렇게 높지 않은 금액으로 집을 팔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쉽게 집을 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집을 팔고 이사하고 다른 곳에 이 가격대로 다른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 이렇게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게 무작정 개인적 욕심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앨런 머스크의 발언이 나오는데요. 이 발사대 근처에서 여러 로켓들이 폭발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머스크가 주변에 아무도 살지 않고 있어서 폭발해도 크게 문제없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별로 불필요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앨런 머스크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지역에 집을 사는 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이어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 마을에 사는 거주민들의 안전 때문이 아니라는 또 다른 이유로는 이 스페이스X에서 자포스팅을 냈는데 자포스팅이 리조트 개발하는 인력을 뽑는 자포스팅이었다고 하고요. 이어서 나오는 내용에는 이 마을이 속한 카운티의 공무원들도 이러한 스페이스X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한 관청의 모습들이 이 지역 주민들을 더욱더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앨런 머스크가 트위트한 거 보면은 또 이 스타베이스 이 지역으로 많이 와라 뭐 이런 홍보를 했다고 하고요. 약간 리조트 만들면 이곳에 놀러 와라 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조트를 만들려면 이 지역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집을 다 사거나 아니면 집을 팔지 않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페이스X가 이 지역에 대한 에미넌트 도메인, 토지 수용권을 획득하게 되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도 강제로 퇴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얘기가 계속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내용에는 이 마을의 토지 수용권을 얻기 위해선 이 마을이 인코포레이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마을이 가구가 30가구밖에 되지 않은 작은 규모라서 이 마을을 대표하는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선출이 되지 않는데 이 인코포레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을에 거주자가 200명 이상 거주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이렇게 이 마을에 200명 이상의 거주자가 거주하게 되면 인코포레이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토지 수용권을 획득해서 기존 거주자 14명을 강제로 쫓아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작은 마을에 어떻게 하면 200명 이상의 거주자들을 모아서 인코포레이션을 하고 그걸 통해서 토지 수용권을 얻어서 기존의 거주자를 강제로 쫓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텍사스 주법에 따르면 거주자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좀 루즈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스페이스X 직원들이 트레일러에서 머물고 있고 그런 직원들을 다 더하면 2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트레일러에 거주하고 있는 스페이스X의 직원들이 이 지역의 거주자로만 인정이 된다면 200명 이상의 거주자 조건은 충분히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텍사스 주법에 따르면 이 토지 수용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뭐 개발 계획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개발 계획이 오직 경제적 이유만으로 된 개발 계획일 때는 토지가 수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뭐 리조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 수용권 획득하겠다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앞에서 앨런 머스크가 안전 같은 거 문제 없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러한 토지 수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표면상으로 안전상의 이유를 주장하면서 토지 수용권을 획득하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스페이스X의 움직임에 대해서 카운티 차원에서는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 낙후된 지역에 스페이스X가 들어오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고 그리고 또 여기에 리조트가 건설이 되고 그런다면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테니 카운티 차원에서는 알게 모르게 스페이스X의 방향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게 무작정 지원하는 거 아니고 여기 사는 거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면서까지 지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와는 달리 이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얘기로는 이미 이 스페이스X에서 이미 이 마을을 다 소유하고 있고 토지 수용권 갖고 있는 것처럼 주인처럼 행세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이렇게 주민한테 피해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주민들에 대해서 은근히 차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차별 사례를 보면 이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레노베이션 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을 냈더니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스페이스X가 구입해서 갖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레노베이션에 대해서 여러 번 허가가 났다고 하고요. 이러한 건축허가 차별에 대해서 카운티 관청의 얘기에 따르면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스페이스X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집에 대해서도 두 건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났는데 하나는 전기공사고 하나는 레노베이션을 위해서 허가를 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차별당했다고 하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 집에 상수원이 없는 집이라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아티클에 없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 건축허가에 관련해서 차별이 있었는지는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일부분은 스페이스X 쪽에 유리하도록 이렇게 허가가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은 이 스페이스X의 로켓을 발사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4번 고속도로가 폐쇄되는 것과 이곳이 이제 해변가에 있는데 이 텍사스 헌법에 따르면 해안가에 접근하는 건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하는데요. 이 또한 스페이스X의 로켓이 발사되는 시점에는 폐쇄가 되면서 헌법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안이 폐쇄되고 도로가 폐쇄되는 게 초반에는 그래도 좀 참을만 했다고 합니다. 2019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페이스X가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이 1년에 12번까지만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2019년에 더 많은 수로 개정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이 4번 고속도로가 폐쇄되는 것도 1년에 180시간 폐쇄가 가능했는데 이후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연 300시간까지 폐쇄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300시간 하면 그렇게 또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300시간이라는 폐쇄 시간이 오래전부터 계획돼서 알려지는 게 아니라 바로 뭐 며칠 전,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발표되거나 아니면 발표 없이도 갑자기 폐쇄가 되면 뭐 집에서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웃 도시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려는 시점에 고속도로가 막히게 되면 뭐 몇 시간 동안 집에 가지도 못하고 막혀 있는 상태로 대기해야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는 상당히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에서도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예고가 없이 막히는 바람에 기다렸던 내용하고 이런 문제를 카운티 측에서 조금 더 거주민들이 최대한 불편을 덜 겪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4번 고속도로를 폐쇄하는 시간이 규정보다도 더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고되지 않은 시간에 폐쇄가 되면서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보셨지만 여기가 보카치카 마을이고 여기가 생산시설, 여기가 발사시설이고 이 4번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뭐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폐쇄가 되겠죠. 이렇게 폐쇄가 되면 이 마을 사람들은 도시로 나가려면 이 길밖에 없는데 완전히 오고 가는 길이 막히게 되는 상황이니 예고가 없이 막히고 또 막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불편함이 가중되는 건 당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 스페이스X 로켓이 발사할 때 집에서 대피를 권유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안전 때문인지 앞에서 앨런 머스크가 얘기한 건 아무 안전에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안전이 정말 중요해서인지 아니면 이런 이유로 나중에 토지 수용권의 논리로 사용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피 권유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 번 폭발도 일어났잖아요. 이 재사용 가능한 로켓이 다시 착륙하면서 폭발도 여러 번 일어났는데 이렇게 폭발이 일어났을 때 뭐 창문이 부서진다든지 이런 피해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켓이 발사될 때 집에서 대피를 권유하고 이 대피할 때는 머무를 수 있는 호텔 숙소를 제공을 스페이스X 측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숙소가 보카치카에서 한 40마일 떨어진 곳, 한 7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오가는 것도 불편한 일일 것 같은데요. 이 아티클에 따르면 이 호텔의 숙박비는 스페이스X에서 제공하지만 이곳을 오가는 데 드는 교통비나 거기에서 먹는 음식이나 이런 부분은 다 개인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사진을 다시 보면 보카치카 마을이 여기 있고 발사대가 여기 있고 여기서 폭파하게 되면 2km 정도면 뭐 충격 때문에 창문이 깨지거나 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고요. 또 2km면 나름 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진을 보면 또 상당히 가까운 것 같고 충분히 이런 피해가 나고 안전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켓이 폭발하는 장면은 인터넷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착륙하다가 이렇게 폭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보카치카에 사는 주민들의 집을 스페이스X에서 팔라고 종용하는 내용이 아티클 초반과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나오는 한 주민의 얘기를 보면 2019년 9월에 스페이스X에서 살고 있는 집을 15만 5천 불에 팔라라고 얘기하고 이 가격이 시장가의 3배 가격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 가격은 더 이상 협상 불가하다라면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주택의 공식 산정 가격이 한 3만 4천 불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021년에 카운티에서 다시 계산한 바에 따르면 공식 산정가가 14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미국도 공식 산정가는 실제 가격보다 좀 싸겠죠. 그래서 이 집주인이 개인적으로 산정을 해보니 본인의 주택의 가격이 19만 불 정도 된다고 평가를 받았다고 하고요. 이렇게 19만 불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후에도 스페이스X 측에서 2번의 오퍼가 더 왔는데 다 15만 불 이하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스페이스X 쪽에서 어느 정도 가격으로 제시하면 정당할까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은퇴하고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내려왔고 이곳에 스페이스X 발사 장소가 생기니 이를 이용해서 큰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 이런 심산이 아니고 그냥 은퇴 후에 도시 생활을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 해변가에서 살고 싶었는데 그 집을 팔라고 하면 어느 정도면 괜찮을까요? 집을 팔게 되면 또 다른 집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 주변 지역보다 낙후된 곳이어서 주택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게 되면 다른 집 구하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나이 많은 은퇴자가 집을 구하고 이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 19만 불 정도 된다고 하면 그래도 거기서 한 60만 불 정도는 회사에서 주는 게 그렇게 개인적 욕심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스페이스X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내용에는 스페이스X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한 가격이 21만 불을 제시를 했다고 하고요. 이 21만 불을 제시하면서 스페이스X의 파이낸스 쪽의 디렉터가 전화를 해서 이 21만 달러 제안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거 일주일밖에 없고 그 이후에 너네가 계속 거부하면 우리 딴 방법 찾겠다 이러면서 은근히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주민 같은 경우는 이 스페이스X의 파이낸스 디렉터 똑같은 사람에게 이메일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이메일도 거의 협박이어서 너 사는데 되게 위험해서 아무도 못 살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협박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전화 협박과 이메일 협박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 측에서 이 파이낸스 디렉터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티클의 가장 마지막은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한 거주민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녀의 말인즉슨 스페이스X가 여기 오기 전까지 아무 문제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이 아티클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본 게 2주 전 기사였는데요. 며칠 전에는 뉴욕타임즈에도 비슷한 기사가 나서 이렇게 스페이스X가 보카치카라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집을 팔라고 종용하고 협박을 하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이슈화가 되면서 이 문제는 거주민들의 편의를 좀 더 제공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적정한 가격 제시했으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걸 알고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알받기 이런 게 아니라면 이런 경우는 기존 거주민들을 좀 더 배려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꿈이 화성에 인류의 정착지를 만드는 게 꿈인데요. 그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 보카치카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안정적인 거주 방법을 제공하면서 화성의 정착민 꿈도 이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아티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